예, 안녕하세요. 권준석 변호사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작은 금액이 아니겠죠. 뭐 수천만 원, 그 수천만 원 중에서도 뭐 한 4, 5천, 5천, 6천, 1억, 2억 이런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주로 변호사에게 옵니다. 그런데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 판결을 받으면 1,5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인정되게 됩니다. 즉 변호사 보수를 고려하면은 변호사한테 맡기기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건들인 거죠. 그렇게 그 정도 금액 사건들은 실제 변호사에게 오지 않게 되는데 그런 사건들은 소액사건 절차법이라는 것을 밟아서 진행되게 됩니다. 소액사건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액사건 전담재판부에서 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재판부에 소액사건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건의 진행이 다소 느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일반 단독사건에 비해서. 그렇기 때문에 소액사건으로 사건이 배당이 될 경우에는 한참 첫 번째 재판날, 즉 첫 번째 기일을 잡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. 나아가 1심 판결문을 받았을 때 판결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. 판사님 재량으로 소액사건 같은 경우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소액사건으로 판결이 난 경우,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판사님이 재량으로 판결 이유를 생략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때 다소 버거운 경우가 있습니다.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1심 판결이 이렇게 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. 항소라는 것은 뭐 1심에 이제 불복해서 이제 항소, 즉 2심으로 이제 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. 이런 소액사건 절차법으로 가는 사건은 금전을 기준으로 합니다. 얼마를 청구하느냐라는 그 금전 기준인데요. 3천만 원을 포함해서 3천만 원 이하인 사건들은 소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소액사건 전담재판부로 이제 배당이 되게 되고요. 그것을 초과하는 사건이건데 3,001만 원, 뭐 3,010만 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일반 단독 사건으로 이제 배정이 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 중에서는 소액사건 절차에 따라서 좀 더디게 진행되고 판결 이유마저 생략되는 그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애당초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3,001만 원, 3,010만 원 이런 식으로 3천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식의 청구를 하는 경우가 뭐 있습니다. 물론 이게 뭐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상입니다.